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사들인 옛 신양파크 호텔 활용 방안이 민선 8기 들어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생태 시민 호텔 등의 기존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됐던 옛 무등산 신양파크 호텔. 광주시는 지난해 시민사회 등 각계가 참여한 민관정위원회 논의 끝에 부지를 369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무등산 공유와 거점으로 삼아 생태 시민 정원으로 만들고 호텔 건물은 허물지 않고 리모델링해 생태 시민 호텔과 복합 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곳은 창작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한 준비 공간도 될 수도 있고 문화와 교류의 장이 될 수도 있고 함께 어우르는 그러한 숙박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문화와 어울리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강기정 시장은 이와 관련해 생태 호텔 활용 방안에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강 시장은 매입을 되돌리는 건 아니고 민관정위원회 논의를 존중한다면서도 새로운 의견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텔을 하려고 했으면 그걸 매입을 할까 아니라 민간에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생태 호텔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한편 호텔 용도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은 4층으로 제한돼 기존 6층인 호텔 건물의 2개 층을 헐어내야 해 리모델링의 경제성과 건물 존치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광주시는 조만간 신양파크 호텔 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 용역비로 3억 원가량을 추경 예산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순천 시민들이 도심을 관통하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도심 관통 노선에 대한 순천시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경전선이 지나는 순천 도심의 철길 건널목 주변입니다. 현재 열차가 하루 6차례 저속으로 지나지만 경전선이 전철화되면 고속열차 운행 횟수는 하루 40여 차례로 늘게 됩니다. 주민들은 고속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무엇보다 건널목 통행 불편이 걱정입니다. 여기가 건널목이기 때문에 불편함도 있을 것 같고요. 자주 이렇게 차단기를 내릴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거부할 것 같은데요. 반대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광주 송정역과 순천 구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연말쯤 기본 계획이 확정될 예정인데 순천시는 도심을 우회하는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특히 순천시는 3년 전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 순천시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논리만 앞세워 의도적으로 의견 수렴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우리 순천시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순천시에서도 순천 설명하는데 전혀 참석하지를 못했죠. 비용적으로 많이 드는 그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 일부러 패싱하는 그런 거 아니었는가. 도심 관통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들도 노선 계획을 확정하기 이전에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엄청난 횟수에 대한 문제, 속도로 인한 소음에 대한 문제를 이미 국토부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럴 거라면 순천시, 순천시의회, 순천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어야 했는데 순천시가 도심 관통 노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절차적인 문제까지 더해져 반발과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라남도에만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데요. 전남의 30년 수건 사업인 전남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최정민 기자입니다. 전남에 사는 김영철 씨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귀가 불편했지만 지역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어 결국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매년 2차례씩 서울을 오가지만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지리도 설지요. 또 변비 문제도 있지요. 거기서 자고 올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김 씨처럼 전남에서는 매년 70만 명이 이른바 원정 진료를 떠나면서 유출되는 의료 비용만 1조 7천억 원에 이르고 전남의 중증 응급환자 지역 유출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46%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남은 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의료 접근성이 취약하고
국가기관산업시설도 밀집돼 산업재해에 대비한 의료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매년 실시되는 전남 도민요구 조사에서 90%가 의과대학 설립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전남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선 8기의 제1의 목표를 전남 의과대학으로 세운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는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다시 높이고 있습니다. 전남 의과대학 설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전남 동서부의 의대 유치 신경전보다는 의대 설립을 우선 목표로 내세우는 토론회를 여는 등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앞으로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범도민 토론회와 서명운동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 부처를 설득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만 5세의 조기 취학은 유아의 발달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폭력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또 지나친 입시 경쟁으로 인해 아동의 학습 의지가 꺾이는 등 한국 교육의 병폐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어제 여수상공회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여수상의가 박 전 회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여수상의는 박 전 회장이 재임 시절이던 2015년 3월부터 6년 동안 공금 통장에서 8억 1천만 원을 횡령하고 고가의 와인 1억 6천만 원어치를 공금으로 구입해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 전 회장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해외로 잠적한 전 광주시 의원에게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최근 국제형사기구인 인터폴에 전 광주시 의원 A씨에 대한 적색 수배를 요청했으며 현지 경찰들과 공조해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직 시의원 시절 사립유치원의 공립전환사업과 관련해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입건 전인 지난 6월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잠적한 상태입니다. 높은 기온에 비까지 내려 끈적끈적합니다. 밤사이에도 곳곳에서는 25도를 넘는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오늘 한낮 기온도 광주 32도, 목포 31도, 여수가 29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어제부터 다시 기온이 이렇게 오르면서 광주와 전남의 13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공기는 더 습해졌습니다. 체감온도가 오늘도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들 많으니까요. 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흐린 가운데 현재 전남 동부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30,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대부분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나주와 화순 32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광양의 낮 최고 기온 31도, 고흥 30도로 덥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1도, 강진과 완도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30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과 금요일에는 소나기가, 토요일에는 다시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호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 200mm 안팎의 비가 내렸지만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의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주암댐의 저수율은 26%로 가뭄 경계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암댐 저수율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24%까지 떨어지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심각한 물 부족 위기로 보고 하천 유지용수와 농업용수 제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5,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에서 2,649명, 전남에서 3,131명이 추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코로나19 무료 선별검사소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검사 비용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는 이른바 숨은 감염자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선별검사소 확대를 광주시에 건의했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추가 병상과 의료진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올 가을에 열릴 예정이었던 2022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영암군은 매년 4월 초 개최되는 왕인축제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 가을에 치를 예정이었지만 다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암군은 역사, 문화, 관광 자원과 아름다운 경관을 더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구성해 내년에 선보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대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확대됩니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에게 1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 등을 지급했지만 적극적인 반납 유도를 위해 올해는 지급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병원과 미용 등 126개 지정업소에서 최대 30%까지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카드도 발급할 방침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